공자가 항상 피했던 것들.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한 지혜자가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세기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이름, 공자. 그는 단순히 가르침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교훈들이 여전히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그 답은 우리가 하는 선택, 아니, 우리가 피하는 선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주변의 목소리들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때 공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가 피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서 그는 미덕을 설파했을 뿐만 아니라 신중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길들을 피함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교훈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이제 선택과 반성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것은 종종 외로운 여정이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공자가 신중히 간직한 비밀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 여정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생각하기가 이렇게 힘든지 항상 궁금합니다. 이기심은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 종종 야망이나 자신감으로 위장합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를 중심에 두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욕망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좁은 시각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한 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귀 기울이고 지지해주자 그를 돕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이타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신을 잊고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경쟁과 갈등이 지배하는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꿈과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공동체의 좋은 것을 조화롭게 결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팀워크의 좋은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힘을 모으면 각자의 성공에만 집중할 때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는 강력하며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에 대한 반성은 우리 사회에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답은 일상에서 작은 행동, 즉 더 많이 경청하고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큰 행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지식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지에 대한 경신은 거의 전염병과 같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토록 용이한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마치 호기심이 나태함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보다는 무지의 거품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교육은 강력한 도구로 모든 수준에서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학교 교육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확립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한 최고의 투자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무지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질문과 비판적 사고의 결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안일해지면 제시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위험할 수 있으며 우리는 조작과 잘못된 정보에 취약해집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여정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과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자극적입니다. 교육을 촉진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회로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학습과 호기심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를 거쳐 모든 사회적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지식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정보가 풍부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습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즐겁고 도전적이며 무엇보다도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의 옷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관점, 그리고 어쩌면 소중한 우정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 지식 탐구를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관계.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요? 관계의 불안은 저를 많이 반성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존중과 공감은 모든 상호작용의 기둥이 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종 그 반대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해, 불신, 심지어 경쟁까지. 이러한 것들은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 간의 유대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공감을 잃게 되면 사실상 불화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경험, 고통,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다양성이 축하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첫인상이나 편견에 휘둘리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귀 기울이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할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서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한번 동료와의 갈등 상황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행동 뒤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더 반응이 과격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종종 개인적인 갈등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문제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오직 존중과 공감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화는 아무런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적대감이 지배하는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성장과 협력의 공간이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불화가 있을 때조차도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성숙과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존중은 매일 기르는 것이어야 하며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이는 조금 양보하고 중간 지점을 찾거나 필요할 때 사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에 헌신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상에서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눈앞에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원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저 역시 순간의 압박에 의해 부정직한 행동을 고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의 청렴성을 반영하며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라도 양심은 무겁게 남습니다. 청렴성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 걸쳐 명성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저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확고한 아니요입니다.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눈에 착한 사람으로 비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비도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직한 행동은 겉보기에는 고립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연결된 세상에서 명성은 빠르게 퍼집니다. 저는 동료들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 처하고 그 결과 신뢰가 무너져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청렴한 행동의 선택이 단순한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있어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사회는 종종 비윤리적인 관행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망은 강력한 힘이지만 그것은 확고한 가치에 의해 안내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떤 비용이든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의 유산을 쌓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바라볼 때 윤리와 청렴성이 저의 결정을 이끄는 별이라 상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비도덕성을 모든 형태로 거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청렴하게 사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도한 야망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야망. 우리의 꿈을 쫓게 하는 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 조절되지 않으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권력과 부를 향한 무자비한 추구로 인해 결국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한 목표가 집착으로 변모하여 의문스러운 선택과 소모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반영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공적인 재정이 행복의 동의어라고 믿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위험한 환상입니다. 반성의 순간에 저는 가장 보람있는 성취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며 성취감과 목적의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순간들이 돈과 인정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생합니다. 반면에 지위에 대한 무자비한 추구는 우리 주변에 유독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망이 과도해지면 우리는 타인의 동맹이 아닌 경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동료가 야망에 휘둘려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뢰와 경쟁심이 가득한 환경으로 결국 모두에게 해롭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추구해야 할 미덕이며 야망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크게 꿈꾸고 성공을 원할 수 있지만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덕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과 타인에 대한 윤리적이고 존중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야망이 가장 깊은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과 부를 향한 무자비한 경쟁에 휘둘리기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를 키우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 세상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득한 기회가 있습니다. 목표를 적절히 바라보면 우리는 단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주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과 과도한 야망에 대한 성찰은 우리의 개인적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이 우리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균형 잡힌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거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의 깊은 가치와 공명하는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행동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자아 발견의 여정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윤리와 절제가 우리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삶을 함께 키워나가고 우리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길을 구축해 나갑시다. 전통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가르침을 무시하면 우리를 구성하는 것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전통은 우리에게 기반과 구조를 제공하여 세상에서의 위치를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통은 종종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어린 시절 배운 교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현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미 쌓아온 가치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전통이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축제나 의식, 심지어 가족의 습관을 기념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인간 관계는 복잡하며 공통점이나 우리를 하나로 묶는 전통이 있을 때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은 또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통은 비록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행동과 방식을 안내하는 규범의 집합체로 기능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규범을 무시하고 그 결과를 고민하지 않기 시작하면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무질서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공존은 많은 면에서 이러한 전통에 대한 존중과 가치 부여에 의존합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존재의 공허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이나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된 이야기가 없으면 쉽게 잃어버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감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상들이 쌓아온 것을 존중하는 것은 더 응집력 있고 연대감 있는 사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자제력, 이 주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자제력의 부족은 진정한 문제의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제력이 부족해 친구에게 농담으로 한 말이 결국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단순한 농담으로 느껴졌지만 제가 숨을 고르고 생각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충동적인 반응이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제력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일상적인 압박으로 인해 우리는 인내심을 잃을 수 있고, 이는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자제력의 부족은 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장의 기회에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규율을 기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혜택은 막대합니다. 우리의 반응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역경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의 멘토가 진정한 힘은 언제 행동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데 있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또한 자제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능력입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하듯이 매일의 작은 승리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등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조화로운 환경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제력 부족은 불필요한 갈등을 초대합니다. 이미 긴장된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불을 지필 필요가 없습니다.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실상 관계에서 평화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자제력의 간단한 행위가 대화의 방향을 바꾸고 오해를 피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존중과 공감이 규칙을 만드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공자의 가르침의 미스터리를 파헤쳤으니 여러분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함정들이 존재하는지, 두려움이나 고정관념에 갇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공자의 지혜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질문하도록 초대합니다. 리더과 자아 발견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불편함을 피하는 대신 도전적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선택을 좀 더 의식적으로 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딛는 각 발걸리가 우리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공자의 철학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한 이야기를 더 탐구해 나갑시다. 철학과 스토아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이 지혜의 길을 탐구해 봅시다.